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위원장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김포시의 요구한 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9살 운전자가 몰던 한 SUV 차량이 3m 아래인 옆 단지 놀이터로 떨어져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전국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부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비위 논란과 막말 논란 등 당대 당 갈등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일 인천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1일 낮 인천 만수동에서는 지하에 있던 마트 창고가 침수됐고 간석동과 구월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지하 세대와 상가 건물 지하가 빗물에 잠겼습니다. 또 계양구 서운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되면서 긴급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인천 소방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24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천에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위원장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김포시 요구한 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호, 홍철호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일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5호선 연장과 관련해 노선 결정에 있어 경제성이 검증된 김포시의 요구안은 절대적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포 한강선이 아닌 검단 우회 노선으로 결정된다면 분명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여당 정치인으로서 차기 총선은 물론 모든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의원과 민주당 도시 의원들에게 김포 한강선 관련 입장을 조속하게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달여 동안 각종 논란으로 얼룩졌던 부천시의회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이번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일반동 복원 등 부천시에는 하반기에도 해결을 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시의회가 또다시 양당 간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9대 의회 출범 1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예결위 구성, 신임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9대 의회 개원 당시 예결위 구성과 임기는 1년, 위원장직은 1년씩 양당에서 하되 첫 해는 민주당이, 두 번째 해는 국민의힘이 하는 것으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7월 개원 당시 양당 대표가 합의한 예결위원장 선출에 관한 약속을 명분 없는 궤변으로 원칙을 무시하며 파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대부분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차지하면서 광역동 예산을 편성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라는 건데 곧장 민주당도 맞섰습니다. 기존 약속은 서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의원 개인의 성비위 사건과 막말 논란을 당대당 구도로 밀어붙인 것은 국민의힘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일부 상임위 파행 사태도 꼬집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보다 우선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원장을 굳이 국민의힘에게 주면 앞으로 또다시 당내 당락이나 어떤 당의 목적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를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 또 상대당 몫으로 두려고 했던 부위원장 자리마저 국민의힘에서 멋대로 퇴장하면서 민주당에서 선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당 간의 갈등이 결국 의정 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부천시의회는 오는 17일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 차량이 3m 아래로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52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79살 A씨가 몰던 SUV가 3m 아래인 옆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63살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 A씨는 열상 등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뒤 1m 높이 벽돌 담장을 넘어 옆 단지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고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치료를 받는 대로 운전자를 상대로도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정의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어떤 시각인지 이광호 사무처장 연결해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은 정의당 하부 조직이 주민 참여 예산을 주물렀다라는 건데요. 먼저 이번 입장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정당 조직하고 시민단체는 엄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뭐 독립적인 정당 조직이고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그 회원들이 이제 시민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인데 엄연하게 다른 두 조직을 하부 조직이라고 표현한 거는 시민단체에 대한 엄연한 폄하하고 우리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를 견제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뭐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라고 하는 곳이 하태경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대부분 다 이제 하고 있는 뭐 표현이나 발언들 보면은 시민단체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근거도 정확하지 않은 채 폄하하는 발언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존재하거든요. 이 평화복지연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이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아닌가, 뭐 이런 저희들은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계획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 자문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 사실에 대한 뭐 고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장마철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순간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지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올해가 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해서 날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 날씨가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비가 쭉 내릴 예정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에 국지성 호우 형태로 바뀌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25일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매일 어디에선가는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인 화요일 아침에도 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국지성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체 전선은 남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은 기압골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 상층까지 올라오고 있고, 저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지금 여러 날 내리는데 특히 이번 주말경에 또 수도권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국에서 국지적인 그 폭우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근 나흘 중에 사흘간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올여름 12만 년 만에 더위가 예고돼 있다고도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 지구 온난화는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 1년 전 연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 매년 그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데요. 올여름도 그 지구 온난화 속에서 역시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 봄부터 5월부터 유럽 또는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그 여름이 본격 여름이 되기 전에도 그 굉장히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앞으로 다가올 그 7월과 8월 역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은 그런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 지구의 기온이 매년 또는 매달 높아지고 있는 건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예, 점점 더 날씨 예측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언적인 탄소 제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일반인들이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 불편하지만 냉난방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동참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행동 형태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7곳 가운데 부천 중동역 동서측과 소사역 북측 등 3곳을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 중동역 동측에 1,500여 가구, 중동역 서측에 1,600여 가구, 소사역 북측 1,300여 가구 등 3개 지역의 주택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2주간 주민 의견 청취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김포시가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제2차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3년까지 총 사업비 4조 8,700억 원을 투입해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계획 단계부터 수소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와 열섬 완화, 물 안심 순환,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수립해 우리나라 환경 재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해당 사업이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8년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33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